순덕은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났다. 일은 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다. 부엌으로 가서 조용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밥을 짓고 김치를 꺼내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영, 그리고 손주들을 위한 아침이었다. 이 집에서 산 지도 이제 5년째였다. 순덕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함께 살자고 했다. 순덕은 고마웠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고 손주들 보는 재미도 쏠쏠했다. 처음엔 며느리 미영도 괜찮았다. 시어머니에게 공손했고 말도 조심스럽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어머니, 오늘 청소 좀 해주세요. 제가 바빠서요. 처음엔 부탁이었다. 순덕은 기꺼이 도왔다.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힘들겠지. 하지만 점점 부탁은 명령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설거지 안 하셨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어머니, 방 정리 좀 해놓으세요. 손님 오는데. 어머니, 애들 학교 데려다 주세요. 제가 약속 있어요. 순덕은 묵묵히 따랐다. 며느리가 힘들다면 도와야지 뭐. 그게 시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영의 태도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어느 날 순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미영이 들어왔다. 어머니, 이거 봐요. 미영은 싱크대를 가리켰다. 물기가 조금 남아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물기 닦으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아,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순덕은 서둘러 행주를 집었다. 하지만 미영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불편하시면 나가세요. 순덕은 손이 멈췄다. 뭐? 여긴 이제 내 집이에요. 어머니 집 아니에요. 불편하시면 나가시라고요. 미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다.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웠다. 마치 남처럼, 아니 남보다 더 냉정했다.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좀 싸세요, 어머니. 더 이상 여기 계시기 힘드시면. 미영은 돌아서서 나갔다. 순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든 행주가 떨렸다. 짐 싸라고? 순덕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짐 싸라고 했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순덕은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순덕은 아들 준호에게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예민한 건가? 며느리가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건가? 순덕은 혼자 고민했다.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 순덕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다. 미영이 들어오더니 리모컨을 확 집었다. 어머니, 저희가 볼 프로그램 있어요. 아, 그래. 알았어. 순덕은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미영이 말했다. 어머니, 방에 계시면 안 돼요? 거실은 저희가 쓰는 공간인데. 순덕은 할 말을 잃었다. 거실도 이제 못 나오란 말인가. 순덕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났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순덕은 침대에 앉았다. 이 집은 아들 명이었다. 하지만 순덕에게도 의미가 있는 집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순덕은 평생 모은 돈을 아들에게 줬다. 이 돈으로 집 사거라. 내 가족 편하게 살아라. 아들은 고마워했고 그 돈으로 이 집을 샀다. 순덕은 집을 사는데 자기 돈을 보탰다는 사실을 며느리도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영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 같았다. 집 명의가 준호 이름이니까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순덕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봉투가 하나 있었다. 집을 살 때 작성한 서류들이었다. 순덕은 봉투를 꺼내 들여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서랍에 넣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하지만 순덕의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며느리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고 순덕은 점점 더 작아졌다. 어느 날 아침 미영은 순덕에게 다시 말했다. 어머니, 정말 불편하시면 요양원 알아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덕은 그때 깨달았다. 며느리는 진심이었다. 정말로 순덕을 이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했다. 순덕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 결정할 때야. 순덕은 며느리의 말을 아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준호는 착한 아들이었다. 어머니를 사랑했고 효심도 깊었다. 순덕은 준호라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다. 어느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 순덕은 용기를 내서 말했다. 준호야, 얘기 좀 하자.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둘은 순덕의 방으로 들어갔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준호야, 미영이가 요즘 엄마한테 좀 심하게 대해. 준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집에서 나가라고 해. 짐 싸라고도 하고.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순덕은 아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하지만 준호가 입을 열었을 때 순덕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 미영이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우고 집안일까지 하느라 힘들잖아요. 그건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최대한 도와주잖아. 근데 엄마도 가끔은 좀 불편하게 하실 때 있어요. 순덕은 가슴이 내려앉았다. 내가 뭘 불편하게 했는데? 엄마, 물기 안 닦는다고 미영이가 몇 번 말했잖아요. 그리고 TV도 너무 크게 보시고. 그게 집에서 쫓겨날 이유가 돼?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냥 조금만 참아요. 제발. 순덕은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이 자기 편이 아니었다. 아니, 아들은 며느리 편이었다. 순덕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그래, 알았어. 순덕은 방에서 나왔다. 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순덕은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다.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내를 택했다. 순덕은 이해했다. 아들도 가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느꼈다. 며칠 뒤 동네 주민센터에서 모임이 있었다. 순덕은 참석했다. 거기서 이웃들을 만났다. 미영도 와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미영은 환하게 웃으며 순덕에게 인사했다. 순덕은 당황했다. 집에서는 그렇게 차갑던 며느리가 밖에서는 효부처럼 굴었다. 네, 왔어.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자리 잡아드릴게요. 미영은 친절하게 의자를 빼줬다. 주변 이웃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봤다. 미영 씨, 정말 효부네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해요. 미영은 겸손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어머님이 저희 집안에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데요. 순덕은 그 말을 들으며 헛웃음이 났다. 집안에서는 짐 싸라고 하면서. 하지만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웃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면 자기만 나쁜 시어머니가 될 테니까.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미영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어머니, 신발 정리 좀 하세요. 현관 지저분하잖아요. 순덕은 조용히 신발을 정리했다. 미영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 저녁 준비 안 하셨어요? 지금 할게. 빨리 좀 해주세요. 애들 배고파하는데. 순덕은 부엌으로 갔다. 손이 떨렸다. 밖에서는 효부, 안에서는 주인. 미영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였다. 준호, 미영, 손주 둘 그리고 순덕. 5명이 식탁에 앉았다. 순덕이 준비한 음식이 차려졌다. 엄마, 맛있어요. 손주가 밝게 웃었다. 순덕은 손주를 보며 미소 지었다. 손주들만큼은 자기를 좋아해줬다. 할머니는 왜 우리랑 같이 앉아요? 손주가 물었다. 순덕은 대답하려 했지만 미영이 먼저 말했다. 할머니는 할머니 방이 따로 있잖아. 거기가 편하셔. 할머니, 우리 방에서 같이 자요. 안 돼. 할머니는 혼자 자시는 게 좋아. 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손주는 입을 삐죽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순덕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 집에서 손님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걸까?
식사가 끝나고 순덕은 설거지를 했다. 미영은 TV를 봤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순덕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날 밤 순덕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다. 아들은 침묵했고 며느리는 웃었다. 이 집에서 순덕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순덕은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일주일 뒤 순덕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준호도 미영도 손주들도 몰랐다. 순덕은 새벽에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옷 몇 벌. 많지 않았다. 순덕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 화려한 옷도 비싼 물건도 없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의 옷들. 순덕은 하나씩 개어서 가방에 넣었다. 다음은 사진이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남편과 찍은 사진, 아들 어렸을 때 사진, 손주들 사진. 순덕은 사진을 넘기며 추억에 잠겼다. 그때는 행복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달랐다. 집안이 화목했고 웃음이 많았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모든 게 변했다. 순덕은 혼자가 됐고 아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의 집에서 쫓겨나고 있었다. 순덕은 사진 몇 장을 골라 가방에 넣었다. 무거웠다. 가방이 아니라 마음이. 짐을 다 싸고 나니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70년 인생이 가방 하나에 담겼다. 순덕은 쓸쓸하게 웃었다. 오전 10시쯤 미영이 순덕의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미영은 가방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진짜 짐 싸세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원했잖아. 미영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차분해졌다. 어머니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친구 집에 잠깐 있을 거야. 그래요? 잘 생각하신 것 같네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다. 순덕은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 며느리는 진심으로 자기가 나가길 바라고 있었다. 근데 어머니 언제 가세요? 오늘. 오늘이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나가라고 했잖아. 미영은 할 말을 잃었다. 순덕은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다. 미영이 뒤따라왔다. 어머니, 준호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니. 퇴근하면 내가 말해줘. 네? 제가요? 응. 내가 원한 거니까. 순덕은 신발을 신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차분했다. 미영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럼 잘 가세요, 어머니. 응. 순덕은 문을 열고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혔다. 미영은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웃음을 지었다. 드디어 끝났네. 미영은 속으로 안도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자기 것이었다.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간섭받을 일도 없었다. 미영은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다. 기분이 좋았다. 한편 집을 나선 순덕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가방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이제 시작이야. 순덕은 가방 속에 있는 서류 봉투를 생각했다. 그 봉투 안에는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었다. 집을 살 때 작성한 서류. 순덕이 아들에게 돈을 준 증거. 그리고 그 돈의 성격을 명시한 계약서. 순덕은 5년 전 아들에게 돈을 줄 때 조심스럽게 서류를 작성해뒀다. 변호사 친구의 조언을 받아서 혹시 모르니까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해두세요. 순덕은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아들을 의심한 게 아니었다. 그냥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서류가 순덕의 무기가 될 것 같았다. 버스에 올라탔다. 창밖을 보니 집이 보였다. 5년 동안 살았던 집. 이제는 남의 집 같았다. 순덕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미영이 말했다. 준호야, 어머니 나가셨어. 네? 어디? 짐 싸서 나가셨어. 친구 집에 계신데.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왜? 무슨 일 있었어?
글쎄 갑자기 나가시겠다고 하셔서. 내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미영은 거짓말을 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순덕은 받지 않았다. 엄마 전화 안 받으시네. 조금 있다 다시 해봐. 화나셔서 그러실 거야. 준호는 불안했다. 하지만 미영은 태연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 생각에. 하지만 순덕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순덕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순덕은 친구 집에 머물렀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 영숙이었다. 영숙은 순덕을 반갑게 맞아줬다. 순덕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집을 나왔다며? 응 좀 복잡해. 순덕은 영숙에게 전부 털어놨다. 며느리의 냉대, 아들의 침묵,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일. 영숙은 분개했다. 그게 말이 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짐 싸라고 해? 그랬어.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야? 순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영숙아, 나 변호사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영숙은 놀랐다. 변호사? 왜? 내가 할 일이 있어. 영숙은 순덕의 눈빛을 봤다. 평소와 달랐다. 단호하고 강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내일 연락해 볼게. 다음 날 순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맞아줬다. 어서 오세요. 영숙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순덕은 의자에 앉았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덕은 천천히 설명했다. 집을 살 때 아들에게 돈을 준 일, 며느리의 냉대,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일.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다. 그럼 어르신이 집을 사는데 돈을 보탰다는 거죠? 네. 전부 다 제 돈이었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순덕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다. 첫 번째 서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순덕이 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이었다.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었다. 두 번째 서류. 은행 거래 내역. 순덕의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2억 원이 이체된 기록. 세 번째 서류. 공증 확인서. 계약서가 공증을 받은 상태였다. 변호사는 서류를 다 보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이거 완벽합니다. 그래요? 네. 이 서류에 따르면 어르신이 아드님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죠. 그럼 아드님은 어르신에게 돈을 갚아야 해요. 순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럼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드님이 갚지 못하면 집을 담보로 잡을 수도 있어요. 순덕은 잠시 생각했다. 돈을 돌려받는 것. 그것은 순덕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 순덕은 단지 존중받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며느리가 먼저 선을 넘었다. 변호사님, 제가 집에 가압류를 걸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가압류? 그럼 그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게 돼요. 알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순덕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변호사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 근거는 명확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공증 확인서.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며칠 뒤 가압류가 집행됐다. 준호 명의의 집에 가압류 등기가 올라갔다. 준호도 미영도 아직 몰랐다. 순덕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들었다. 어르신, 가압류 완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덕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이제 첫 번째 수순이 끝났다. 다음은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이었다. 순덕은 영숙의 집으로 돌아왔다. 영숙이 물었다. 어떻게 됐어? 가압류 걸었어. 정말? 순덕아,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영숙은 순덕의 손을 꼭 잡았다. 잘했어. 더 이상 당하지 마.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참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참는 게 미덕이던 시대는 끝났다. 그날 밤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순덕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미영아, 이제 내 차례야. 순덕이 집을 나간 지 2주가 지났다. 미영은 그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유롭게 집을 쓸 수 있었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고 늦게까지 TV를 보기도 했다. 역시 시어머니 없으니까 좋다. 미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미영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미영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났다. 약속 장소는 동네 카페였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네, 미영 씨. 오랜만이에요. 둘은 자리에 앉았다. 미영은 주변을 살피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저번에 말씀드린 그 집 말이에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대표는 눈을 반짝였다. 정말요? 시어머니가 동의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상관없어요. 집 나가셨거든요. 네. 그럼 더 좋네요. 명의는 남편분 이름이죠? 네, 맞아요. 그럼 남편분만 동의하시면 되겠네요. 그건 괜찮으세요? 미영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제가 설득할게요. 남편은 제 말 잘 들어요. 김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집 시세 한번 알아볼게요.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얼마나 올랐는데요? 5년 전에 2억에 사셨다고 했죠? 지금은 3억 5천 정도 할 거예요. 미영의 눈이 커졌다. 3억 5천요? 네.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팔면 차익이 꽤 되겠네요. 미영은 속으로 계산했다. 1억 5천만 원.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았다. 새 차도 사고 빚도 갚고 여행도 갈 수 있었다. 김 대표님, 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남편분 동의만 받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얘기해 볼게요. 미영은 카페를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큰 돈을 만질 수 있겠네. 미영은 이미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집 좀 팔까? 준호는 TV를 보다 말고 아내를 봤다. 왜 갑자기? 이 집 너무 오래됐잖아.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어때? 애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가 사준 집인데 미영은 표정이 굳었다. 엄마가 사준 게 아니라 우리가 산 거잖아. 명의도 당신 이름이고. 그래도 엄마 돈으로 산 건데. 그건 증여야. 증여받은 건 우리 거지 엄마 거 아니잖아. 준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미영은 계속 설득했다. 여보, 지금 팔면 차익도 많이 남아. 그 돈으로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자. 엄마도 나가셨잖아.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 준호는 고민했다. 어머니 생각이 났지만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집을 나갔고 돌아올 것 같지도 않았다. 좀 생각해 볼게. 응, 천천히 생각해. 근데 너무 늦으면 집값 떨어질 수도 있어. 미영은 준호를 압박했다. 준호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며칠 뒤 미영은 다시 김 대표를 만났다. 남편 설득했어요? 아직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영 씨, 빨리 하셔야 해요. 요즘 집값 불안정해서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알아요. 제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게요. 김 대표는 명함을 하나 더 건넸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대출 받을 때도 알아볼 수 있어요. 대출이요? 네. 집 팔기 전에 급하면 집 담보로 대출 받으실 수도 있죠. 미영은 눈이 반짝였다. 집을 팔지 않아도 대출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집값의 70% 정도요. 2억 5천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미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에는 온통 돈 생각뿐이었다. 시어머니가 없으니 집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 미영은 흥분했다. 그날 밤 미영은 친구에게 전화했다. 언니, 나 곧 큰돈 생길 것 같아. 정말? 어떻게? 집 팔려고. 차익만 1억 5천이야. 와, 대박.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시어머니는 나가셨어. 이제 상관없어. 잘 됐다. 너 진짜 운 좋다. 미영은 웃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미영은 몰랐다. 순덕이 이미 손을 쓴 것을. 일주일 뒤 미영은 준호를 다시 설득했다. 여보, 우리 진짜 집 팔자. 이번 주말에 중개업자 만나자.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한번 만나보자. 미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성공했다. 미영은 김 대표에게 연락했다. 김 대표님, 이번 주말에 만나요. 남편이 동의했어요. 좋습니다. 토요일 2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미영은 기뻤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미영은 예상하지 못했다. 곧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될 것을. 순덕은 영숙의 집에서 조용히 지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했고 저녁에는 뉴스를 봤다.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순덕의 마음속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었다. 미영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야. 순덕은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는 순덕이 집을 나가자마자 집을 팔 계획을 세울 것이었다. 순덕은 그걸 예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순덕은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냈어요.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가압류를 걸어놓으면 집을 팔 수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압류가 걸린 집은 거래가 안 돼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며느리가 집을 팔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중개업자나 은행에서 등기를 확인하다가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거래가 중단되겠죠. 순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아요. 그럼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마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을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어르신이 원하는 걸 말씀하시면 돼요. 돈을 돌려받고 싶으신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으신지. 순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며느리가 저를 사람으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는 순덕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어르신,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어르신, 잘하셨어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님,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준비해 드릴게요. 순덕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하늘이 맑았다. 순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랜만에 가슴이 뚫리는 기분이었다. 영숙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덕은 공원에 들렀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놀고 있었고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나도 저렇게 평화롭게 살고 싶었는데. 순덕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다. 순덕은 마지막 선택을 준비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순덕은 영숙과 차를 마셨다. 순덕아,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 응. 처음 왔을 땐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는 밝아진 것 같아. 순덕은 미소 지었다. 영숙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했을지 몰라. 무슨 소리야? 친구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 순덕은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그날 밤 순덕은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며느리가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복수? 아니면 용서?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집도 아들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내 존엄만큼은 지킬 것이다. 순덕은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순덕은 별을 보며 생각했다. 미영아,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둘 시간이야. 며칠 뒤 순덕은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어르신 준비 다 됐습니다. 며느리가 움직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어르신 힘내세요. 어르신이 이기실 거예요. 순덕은 전화를 끊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며느리가 진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을. 토요일 오후 2시, 미영과 준호는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둘은 자리에 앉았다. 김 대표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단 집 시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억 5천 정도 됩니다. 매도하시면 중개 수수료 빼고 순수익이 1억 4천 정도 되실 거예요. 미영은 눈이 반짝였다. 준호는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지금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네,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김 대표는 컴퓨터를 켰다. 집 주소를 입력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했다. 그리고 화면을 보던 김 대표의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뭐지?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미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 대표는 화면을 다시 확인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집에 가압류가 걸려 있네요. 가압류? 그게 뭔데요? 누군가가 이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집을 팔 수 없어요. 미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가요? 누가 가압류를 걸었는데요? 김 대표는 화면을 확인했다. 채권자 이름이 박순덕 씨네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우리 엄마가? 네. 박순덕 씨가 채권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채권액은 2억 원이네요. 미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왜 우리 집에 가압류를 걸어요? 김 대표는 서류를 더 확인했다. 여기 보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근거로 제출됐네요. 박순덕 씨가 준호 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줬고 그게 상환되지 않아서 가압류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졌다. 그럴 리가 엄마가 돈을 빌려줬다고. 증여한 거 아니었어요? 증여 아니라 차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계약서 날짜를 보면 5년 전이네요. 집 사실 때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미영은 패닉에 빠졌다. 그럼 우리 집을 팔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가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채권자인 박순덕 씨가 동의하거나 아니면 빚을 갚으셔야 해요. 미영은 눈앞이 캄캄했다. 2억 원. 그런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준호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가압류 해제하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둘은 사무실을 나왔다. 차에 탄 뒤에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왜 이러시는지 당장 전화해봐.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울렸다. 한참 뒤에 순덕이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준호. 응, 무슨 일이야? 순덕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준호는 다급하게 물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압류 걸었어요? 응, 맞아.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순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그 돈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었어. 엄마가 너한테 빌려준 거야. 그런 말씀 처음 들어요. 계약서에 다 적혀 있어.
공증도 받았고.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미영이 전화를 빼앗았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집을 못 팔게 하려고? 순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미영아, 내가 나한테 짐 싸라고 했잖아. 그때 난 나갈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억울하게는 못 나가.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복수가 아니야. 내 권리를 찾는 거지. 미영은 분노로 떨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내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어? 짐 싸라고 하는 게 가족이 할 짓이야? 미영은 말문이 막혔다. 순덕은 계속 말했다. 미영아, 나는 존중받고 싶었어. 그게 다였어. 하지만 너는 나를 집에서 쫓아냈잖아. 이제 내가 그 대가를 치를 차례야. 전화가 끊어졌다. 미영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럴 수가.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을 팔 수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큰 돈을 만질 꿈도 사라졌다. 미영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일주일이 지났다. 미영은 매일 불안에 시달렸다.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2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그런 돈은 없었다. 은행에 대출을 알아봤지만 가압류가 걸린 집은 담보로 잡을 수 없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순덕은 받지 않았다. 가끔 문자만 보냈다.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걱정 마. 준호는 미칠 것 같았다. 어머니를 만나야 했다. 사정해야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어느 날 준호는 회사를 조퇴하고 영숙의 집을 찾아갔다. 어머니가 거기 계실 거라고 짐작했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영숙의 목소리였다. 저 준호예요. 순덕 씨 아들이요. 문이 열렸다. 영숙이 차갑게 준호를 봤다. 무슨 일이야? 엄마 좀 만나고 싶은데요. 순덕이는 지금 안 계셔. 언제 오세요? 모르겠어. 나가셨는데.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제발요, 아줌마.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기다려봐. 순덕이한테 전화해 볼게. 영숙은 순덕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통화하더니 준호에게 말했다. 순덕이가 1시간 뒤에 온대. 여기서 기다려. 고맙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기다렸다. 영숙은 차를 내왔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1시간 뒤 순덕이 들어왔다. 준호는 벌떡 일어났다. 엄마. 순덕은 준호를 봤다. 아들의 얼굴은 초췌했다. 순덕은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감췄다. 왜 왔어? 엄마, 가압류 좀 풀어주세요. 제발요. 순덕은 소파에 앉았다. 왜 풀어줘야 하는데? 엄마, 우리 집이에요. 제발요. 순덕은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그 집은 내 돈으로 산 거야. 2억 원. 내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아니야. 빌려준 거야.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었어. 계약서에 다 적혀 있잖아.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순덕은 계속 말했다. 준호야,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래서 내 전 재산을 줬어. 하지만 너는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엄마 미영이가 나한테 짐 싸라고 했을 때 너는 침묵했어. 나를 방어하지 않았어.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순덕은 아들의 눈물을 봤다.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순덕은 참았다. 준호야, 미영이를 데려와. 네? 미영이한테도 할 말 있어.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 미영을 데려왔다. 미영은 순덕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순덕은 미영을 봤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미영아, 앉아. 미영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순덕은 차분하게 말했다. 미영아,
너 나한테 짐 싸라고 했지?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왜 그랬어?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순덕은 계속 물었다. 내가 불편했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집 나가라고 해? 미영은 눈물을 흘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덕은 한숨을 쉬었다. 미영아, 나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존중받고 싶었어.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어.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미영아, 너 이 집에서 나가. 미영은 고개를 들었다. 네? 내가 나한테 짐 싸라고 했잖아. 이제 내가 짐 쌀 차례야. 미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건 내가 그때 느낀 기분을 내가 느껴봐. 그럼 알 거야. 준호가 끼어들었다.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순덕은 아들을 봤다. 준호야, 내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는 심하지 않았어?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순덕은 일어섰다.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야. 내 집으로. 미영이는 짐 싸서 나가. 미영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순덕은 미영을 내려다봤다.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순덕은 한참을 생각했다. 미영아. 네, 어머니. 진짜 반성하는 거야? 네, 진짜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순덕은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았어. 나가지 마.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줘. 존중해줘. 그리고 다시는 집 나가라는 말 하지 마.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순덕은 미영을 일으켰다. 일어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아픔, 미래의 희망. 순덕은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대신 미영은 진심으로 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달 뒤 순덕은 집으로 돌아왔다. 미영은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맞이했다. 예전과는 달랐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다. 순덕이 준비한 음식이 차려졌다. 손주들이 밝게 웃었다. 할머니, 돌아와서 좋아요. 순덕은 손주를 안으며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